안녕하세요. 음성 텍스트 기본 과정 세 번째 차시 음성 텍스트 라벨링 이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음성 텍스트 라벨링 기법의 개요와 데이터 가공 및 라벨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벨링은 점차적으로 기법이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그만큼 여러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라벨링을 해서 학습이 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인데요. 초기에는 단순히 가나다로 발화하는 음성만 일치시키는 수동적인 라벨링 작업만 가능했고, 단순 훈련 방식이기 때문에 응용성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점차 발전해서 자동 음성 인식을 활용한 자동 라벨링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전용 툴의 발전으로 음성 텍스트 단일 유형이 아닌 영상, 음성, 텍스트, 이미지 유형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라벨링하는 멀티모달 라벨링으로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초기 라벨링 기법부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초기에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전체 음성을 직접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및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요하는 데이터 구축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단어나 구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나 문맥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라벨링 기법에서 정부가 기술 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라벨링 규칙 제정을 만들었고, 음성 데이터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음성인식 연구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다양한 라벨링이 필요하게 되었고,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의 증가와 딥러닝 알고리즘이 발전되었습니다. 현재의 라벨링은 ASR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 라벨링을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작업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용 툴의 발전으로 효율적인 라벨링 작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라벨링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정제입니다. 데이터 정제 실습에 앞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시 데이터를 기계학습에 필요한 형식이나 크기로 맞추고 데이터 중복을 제거하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음성 데이터 정제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왜곡을 제거하고, 텍스트 데이터 정제는 불필요한 문자나 표, 그림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텍스트 데이터 정제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인데요. 수기나 혹은 텍스트 파일로 수집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민감정보 삭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외에도 욕설이라든지 편향적인 내용도 삭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부적합 데이터 정제란 분절 오류 문장이나 기준 미달인 문장을 삭제하고, 고유명사 처리 기준에 미달된 문장을 삭제를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적합한 기호를 교체하거나 삭제 또는 문장을 종료 처리, 오타, 오류를 교정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를 정제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정제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잡음 삭제 같은 경우는 잡음이 너무 커서 발화 내용을 분별할 수 없을 경우에 삭제를 하는데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는 잡음이 있어도 정제하지 않습니다. 말겹침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이 말을 할 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말 시작하는 타이밍이 겹치기도 하고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껴들기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겹치면 삭제를 하는데 이게 최대한 앞뒤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야 하고 간단한 추임새 같은 경우는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성 공백 삭제 같은 경우에는 발화가 없는 구간이 너무 길면 그걸 어느 정도 삭제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5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음만 나오는 부분도 라벨링을 할 발화 자체가 없으니까 공백처럼 5초 정도만 남기고 삭제를 해줍니다. 반대로 발화 사이에 공백을 추가하는 것은 말과 말 사이에 또는 화자와 화자 사이에 공백이 너무 없이 급하게 얘기가 진행이 될 때 적당히 공백을 넣어주는 거예요. 정제 다음 과정이 전사인데 말 사이에 공백이 너무 없으면 전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백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그래서 정제 과정에서 적당한 공백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는 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제를 할 때 기본 원칙이 이 최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만들어줘야 하고요. 말겹침을 정제할 때 보시면 A라는 분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울에 사는 홍길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도중에 이 서울에 사는 부분을 말함과 동시에 B라는 분이 성급하게 끼어들어서 나는 있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 서울에 사는 하고 나는 있잖아 하고 겹쳐버린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이 겹친 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정제를 하고 나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남게 되겠죠. 다음 예시는 A가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B가 저는 말씀을 이렇게 끼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홍길동입니다와 저는 말씀을 이게 겹쳤죠. 말이 겹치면 삭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겹친 부분을 삭제했더니 제 이름은 밖에 안 남아요. 이러면 문장이 마무리가 안 돼서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이 문장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 이런 규칙입니다. 기타에 보시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건너뛰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프로젝트 관리자와 항상 소통하셔야 한다는 거는 이제 아실 것 같고, 최대한 음성을 덜 삭제하는 방향,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음성 데이터 정제 저작 도구의 주요 기능인데요. 스페이스로 재생과 정지를 할 수 있고 전체 선택, 실행 취소, 재실행, 복사, 붙여넣기, 자르기 이런 부분은 윈도우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는 단축키와 같아서 필요한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을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왔다 갔다 하면 파형을 확대할 수 있는데 파형의 넓이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왔다 갔다 하면 이 좌우 스크롤을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X 같은 경우는 잘라냈다가 다시 붙여 넣을 수 있는 반면에 컨트롤 K나 딜리트, 백스페이스 있죠? 글자 지울 때 쓰는 거. 그건 아예 그 구간을 삭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파일 열기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비슷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 메뉴에 파일 열기를 들어가서 가져오기, 오디오 불러오시면 되고요. 파일에서 중간에 가져오기 보이시나요?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 옆에 오디오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파일을 볼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작업을 할 파일을 하나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파형들이 보이시죠? 이게 파일을 불러온 상태이고요. 이렇게 보면 파형 간격이 되게 좁죠? 화면이 작아서 더 좁아 보이는데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격을 키워 볼게요. 빨간색 선 있는 데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상하로 화살표가 생기고 그걸 클릭한 다음에 쭉 당겨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파형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제가 텀이라고 하죠. 공백이 길면은 그것도 정제를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시작 부분인데 시작 부분도 꽤 공백이 깁니다. 그래서 구간을 잡고 구간 지정은 원하는 구간을 드래그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구간을 지정하고 컨트롤 K나 딜리트 혹은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구간이 삭제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화면처럼 파일 시작 부분에 공백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끝부분을 보시면 공백이 너무 짧아서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이번에는 공백을 넣어 볼 건데요. 먼저 깨끗한 공백이 있는 구간을 드래그해서 설정하시고 복사를 합니다. 이때 꼭 그 구간을 들어보셔서 소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복사한 부분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공백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잡은 부분을 정제해 볼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실까요? 이 구간들을 정제를 할 건데 먼저 파형을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를 해주시고 잡은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한 후에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음이 삭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나온 부분을 비식별화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삭제할 구간을 드래그로 지정하고 딜리트, 컨트롤 K 또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삭제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식별화할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대신 무음 처리를 해볼 건데요. 구간을 지정하고 메뉴에서 무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정한 부분의 시간값이 나오는데요. 확인을 누르면 파형이 사라진 게 보이시죠? 무음은 파형만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파일 시간은 그 전과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효과음 처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TV에서 교양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삐 하고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데요. 무음 처리할 구간을 드래그로 지정하고 메뉴에서 이번엔 톤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파수 입력 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효과음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을 변조해 볼 건데요. 음성 변조할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고 메뉴에서 음성 변조 관련 기능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피치를 해볼게요. 주파수 부분에 들어가서 퍼센트 변경 값이 있는데 숫자를 높게 입력하면 하이토니 그리고 마이너스 숫자를 넣으면 저음이 나옵니다. 음성 변조는 파형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보셔서 제대로 정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정제 작업을 모두 마쳤으면 저장을 해볼 건데요. 이게 작업 프로젝트별 주파수 값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맞는 주파수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편집에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서 샘플링 부분에 주파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있는 메뉴 통해서도 주파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열 때는 가져오기 였는데 저장은 내보내기 선택하셔서 웨이브로 내보내기 누르시고요.
파일 이름 같은 경우도 매뉴얼에 따라서는 지켜야 할 형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 지정하고 저장 누르면 바로 요 메타데이터 입력 창이 뜨는데 이 부분에 입력되어야 할 정보도 작업마다 어떤 칸에 어떤 걸 써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다 삭제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작업의 매뉴얼을 꼼꼼하게 지켜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확인 누르면 저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입문 과정에서 전사가 무엇인지 들으셨을 거예요. 구를 전에 백길사를 쓰는데 풀어서 설명을 하면 말소리를 음성 문자로 옮겨 적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받아쓰기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다들 해보셨죠? 선생님이 말로 불러주는 거를 듣고 맞춤법을 지켜서 글자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거를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대신 음성 파일을 재생시켜 놓고 손으로 쓰는 거 대신 문자로 타이핑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는 목적이 그냥 받아쓰기 쪽지 시험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을 적용해서 문자화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전사는 발성한 대로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여기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콜센터를 콜센타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죠. 사람에 따라서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는 부분인데 센터가 맞는 표기이지만 발화자가 콜센타로 발음을 하면 콜센타로 적습니다. 플러스를 플러스, 뿌라스 이렇게 발음을 해도 들리는 대로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지 같은 경우에 이 뭐는 사람마다 발음이 많이 다릅니다. 이 글자 특성상 굉장히 애매하게 발음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들을 때에도 애매하게 들리는 부분인데 뭐지, 뭐지 이렇게 들려도 뭐 이거는 발음 표기대로 뭐라고 보통 씁니다. 4번에 보시면 숫자는 한글 전사하고 조, 억만 단위로 띄어 쓰셔야 합니다. 예시에 보시면 제234회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숫자일 때는 띄어 쓰지만 한글로 전사를 할 때는 제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5번 기호나 전화번호, 카드번호, 하이픈 등 특수 문자나 괄호와 같은 기호는 모두 소리나는 대로 적습니다. 예시 보시면 2002 다시라고 발화를 했다면 다시, 하이픈이라고 했다면 하이픈, 밑에 17.45%도 프로라고 발화했다면 프로, 퍼센트라고 하면 퍼센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6번에 보시면 영어 알파벳이나 단어도 모두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7번은 가끔 종결어미를 발화자가 축약해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축약된 발음으로 들리더라도 그대로 전사하는 게 아니라 명사를 살려서 문제입니다는 문제입니다. 가로수입니다는 가로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사해 주시면 됩니다. 전사를 할 때는 들리는 대로 쓰시라고 했는데요. 여기 예시 보시면 이, 인제, 그 송감, 아니, 송금 이렇게 엄청 더듬어서 발화를 했어요. 이거를 다 써주셔야 합니다. 의미가 안 맞고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일단 들리는 대로 다 전사하셔야 되고요. 추임새나 감탄사, 아이고, 어머 이런 것들도 다 전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쌤이라고 한다거나 그런데를 근데로 많이 축약을 해서 발화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풀어서 표준어로 전사하는 게 아니라 축약 발성한 그대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쌤, 근데 이렇게 그대로. 그리고 줄바꿈이 있는데요. 줄바꿈은 1번 발화자가 있고 2번 발화자가 있을 때 발화자가 1번에서 2번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발화자가 발화하다가 쉬는 구간, 문장이 끝나는 구간 또는
새 문장 시작 전에 잠깐 쉬는 구간, 이런 곳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자가 이제 어떤 단어를 전부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말이지 않을까? 문맥상 이 단어가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전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들리는 부분까지만 전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자가 동시에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1번 화자가 말을 할 때 2번 화자가 그치 이렇게 추임새처럼 계속 넣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말을 시작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더 크게 말하는 내지는 처음에 말을 시작했던 주 발화자를 따라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화자는 먼저 나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1번,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을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되고 표기법은 1, 땡땡 하고 한 칸 띄고 내용 그리고 2, 땡땡 하고 한 칸 띄고 내용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전사 규칙이었고요. 다음은 이중전사인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표준어를 정확히 구사해서 말을 하지는 않죠. 구어체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나 그거 살라구 이렇게 말을 했으면 발음한 전사와 표준어에 맞게 맞는 표기법으로 전사를 2번 하는 것을 이중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라구 이렇게 들리는 대로 앞에 쓰고 옆에 사려고 이렇게 표준어로 맞게 발음전사와 철자전사 2가지를 다 해주는 건데요. 매뉴얼에 따라서 이 발음전사와 철자전사의 순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맞게 전사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중전사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방언전사, 기본 원칙은 이중전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중전사의 형태는 방언, 그리고 옆에 표준어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방언에 대한 표준어는 가급적 음절과 어절수를 맞춰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음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절을 맞춰서 전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에서 방언이 나타났을 때 방언에 대해서 어절을 이중전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예시에서 뭐라카노는 뭐라고 하니 이런 식으로 이중전사를 했습니다. 어절 단위로 이중전사를 하지만 방언형 뭐라카노 이게 한 어절이었기 때문에 표준형은 어절에 상관없이 방언형에 해당하는 표준어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카노 이것은 한 어절인데 뭐라고 하니 이거는 2어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들리는 대로 전사하되 표준어에 가깝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 2번째 예시를 보시면 갓선 노는 갓선 니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받침이 이렇게 디귿 받침으로 표준어와 다르게 쓰거나 가, 선, 노 이렇게 발음 기호처럼 써주시는 건 안 되겠죠. 갓섯까지는 표준어이기 때문에 갓섯 이 부분은 똑같이 써주시고 끝에 노만 니로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굳이 가 밑에 디귿 내지는 가, 선, 노 이렇게 써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방언형에 형태적으로 유사한 표준형이 없을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표준형을 선택해서 이중전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언은 아무래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를 알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방언을 정확하지 않게 발음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 어려운데요. 검색을 해도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표준어를 검색해 본 후에 표준어 설명에 지역 방언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방언을 찾는 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검색을 하실 때에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방언의 발화가 정확하지 않거나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의미에 맞는 표준어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뜻을 누르면 이렇게 예문들이 나오고 그 하단에 관련 어휘에서 지역어 방언이 정리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방언을 찾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문장 부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 형식에 맞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문장 부호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문장 부호를 밖으로 빼거나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둘 다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에 맞게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방언을 찾다 보면 찾을 수 없는 방언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표준형은 사전에서 찾을 수 없고 방언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이중전사할 때 표준형 자리에 올림표, 샵이라고 하죠. 올림표 표시를 넣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사를 할 때 느낌표나 쉼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침표와 물음표만 사용을 하고요. 다음, 문장 단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문장이 너무 길거나 중간에 쉼이 있는 경우에는 단위를 구분을 해줍니다. 그 기준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시는 대로 한 줄에 전사하는 분량은 6초, 띄어쓰기 단위로 하면 10개 이내, 또는 문장이 종결되었을 경우 마침표나 물음표를 반드시 붙이며 마침표나 물음표를 붙인 경우에는 줄바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위의 구분은 문장의 내용이 달라짐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 구분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 단위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도치된 문장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 어절까지 포함해서 한 문장으로 전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마침표를 중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문장 부호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종결 어미가 나오더라도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도치 문장이나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말끝을 올려서 발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문장 끝에 물음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삼중전사인데요. 숫자나 영어를 삼중전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한글 발음전사, 숫자나 영문의 철자전사, 한글 철자전사 순으로 하는데요. 한글 발음전사는 최대한 발화자가 발화한 발음 소리에 가깝게 형태를 적어주시고 철자전사는 발성한 내용을 영어라면 영문자, 숫자라면 로마 숫자 써주시면 됩니다. 철자전사 부분은 표준어에 맞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TV를 TV라고 발음을 했어요. 또는 TV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발음전사 부분에 TV 또는 발화한 대로 TV라고 쓰고 영문 숫자 부분에 TV, 영어로 철자를 써주시고 한글 철자 부분은 TV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 아래에 보시면 배터리를 배터리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발음전사에 배터리라고 써주시고 철자전사 부분에 영어 스펠링 BATTERY 적어주시고 마지막 한글 철자전사에는 표준어 발음인 배터리, 표준어 표기법인 배터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정 태깅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 태깅은 발화자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을 파악해서 지침에 맞도록 포괄적으로 태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발화자가 발화한 문장을 보고 긍정인 내용이다 그러면 긍정, 부정적인 내용이면 부정, 이름이 뭐예요? 같은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문장, 요거는 중립으로 나눠서 태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억양과 말투에 따라 해석해서 태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음성 데이터 저작 도구입니다. 음성 데이터를 앞서 보신 것처럼 라벨링하기 위해서 저작 도구 창을 여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작 도구의 주요 기능을 우선 살펴보면 음성인식 엔진 기반 STT 기능이 있으며 단축키 기능으로 작업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세그먼트 합치기와 나누기가 가능하고 재생 속도를 조절해서 작업할 때 좀 세밀하게 할 수가 있고요. 파일 저장 기능이 있어서 텍스트 형식의 파일과 제이슨 형식의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전사 작업을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키가 있는데요. ESC 키는 재생과 정지를 할 수가 있고 F1이나 F4는
작업을 하다 보면 다시 들어야 하거나 앞으로 이동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쓰는 키고요. F2는 화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화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줄바꿈을 해주어야 하는데 엔터를 해주면 줄바꿈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감정 태깅이라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F9 키를 눌러서 감정 태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Shift와 F9를 같이 눌러서 태깅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옆 상단에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화자 정보, 음성 불러오기, 파일 불러오기, 파일 저장, 종료 키가 있습니다. 화자 정보 키에서는 화자 이름을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를 할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음성 불러오기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셔서 작업할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 작업할 파일 이름이 뜰 거예요. 그리고 파일 불러오기는 검수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불러올 파일의 웨이브 파일명과 제이슨 파일명이 반드시 같아야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3번은 화자의 메타 정보 입력 창인데요. 화자의 기본적인 정보인 성별이나 지역 등을 기입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4번 창이 전사 입력 창입니다. 전사 입력 창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저작 도구 키인데요. 1번은 음성을 재생하고 정지를 할 수 있고요. 2번은 루프를 체크한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 그 구간을 무한반복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3번은 파형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정을 또 할 수가 있고요. 4번은 음성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음량 조절, 그리고 6번은 스킵 타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7번은 현재 위치에서 재생 시간을 표시하고, 8번은 이 구간에 지정된 구간의 재생 시간을 나타내고, 9번은 이 파일 전체의 재생 시간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음성 파형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사 작업란에 내용을 작성을 하면 3번에 텍스트 싱크를 볼 수가 있고, 여기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지정된 구간의 재생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사 작업 결과물의 저장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크롬 브라우저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 고급 탭에서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위치 경로를 원하시는 곳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음성 데이터 전사 저작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데이터 팩토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음성 파일 불러오기 클릭하셔서 파일을 불러오면 아래에 파형이 생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줌 기능을 사용해서 파형을 확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형이 확대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작업하기 편하게 맞춰서 확대를 하시면 됩니다. 파형을 보시면 중간에 휴지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데요. 여기에 줄바꿈을 하셔서 싱크를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한 싱크에 10초 내외로 찍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발화자가 중간에 바뀌어도 줄바꿈을 해주시면 되고요. 7번은 음성 파일 전사를 다 한 모습이에요. 작업을 이렇게 다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파일 저장이 있습니다. 파일 저장을 클릭하면 제이슨 형식의 파일이 우선 만들어지고 두 번째 텍스트 형식의 포맷도 저장이 되고요. 지정한 경로에 들어가시면 텍스트와 제이슨 파일이 둘 다 생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된 텍스트와 제이슨 형식의 결과물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다음은 저장했던 파일을 다시 불러오는 방법인데요. 먼저 음성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시고 불러올 웨이브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일 불러오기를 선택하시고 불러올 제이슨 파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화면은 작업을 완료한 파일을 다시 불러온 모습입니다.